울진농공대 저보다 한 1년 전에 울진에 가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인연돼 가지고 그 뒤부터도 쭉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동대학에서 교수직을 마치시고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에도 아주 일찍이 입회를 하셔가지고 대학명단에 당연하게 올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쯤 제가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보다 가는 걸 갖다가 기존 상식으로 삼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의 장부가 6개, 양의 장부가 6개, 이렇게 12장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에서 3요소, 여러분 유의무료도 있죠. 그래 첫 번째는 명상이요, 운동이요, 음식,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할 수 있다. 명상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이게 뭐 중요하다 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알 수 있겠죠. 여의도 선보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57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는데 그 여의도 선보음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이해서 돌아가신 고 조영기 목사님 어록을 실으는데 제가 감명 깊게 본 것이 그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세 가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뭡니까? 해보자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빌 게이츠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땅 생각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끝내본다 이거야. 더 이상 한 발자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보자,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은 거기서 출발점이 다시 출발한다. 그래서 저는 속담을 가다가 종교 못하면 아니 가만 못하니라 하는 속담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가다가 종교 못하면 가나만큼 되리라. 안 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얘기입니다. 신승규라는 시각장애인이 뉴욕 월스트리트 가에서 금융 분석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세계 최초 한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뿐인데 그 사람이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이라는 자서전에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많이 설명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시각장애인도 안 보일 따름이지 다른 거는 다 다른 사람 못 받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안 보이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안마사밖에 못한다. 제가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다 70을 넘은 노령의 인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뭐밖에 안 됩니까? 지금밖에 안 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뭐라고 하려고 노력해보자. 그러면 길이 안 서 있겠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T3, T7 국가까지 이런데 1등 공신이 우리 7, 80대입니다. 젊은 사람 뭐라 해서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노하우가 있다 이깁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를 나이가 많았으니까 나이가 많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뒷방 늙게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노하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모색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가족에게,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제가 이게 말이 많아서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면 우리 집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황수가에 봐라, 건강 강의를 받아 일찍 안 죽어본다. 당신도 일찍 죽고 막 괜히 욕구인데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20년 동안 수지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저에게 좀 특별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보면 끝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듣고 뭡니까? 자기 건강에 유효하게 쓴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다 내 강의를 듣고 뭐 박수 치고 뭐 하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원래 강연하는 사람은 청중들이 100% 자기 강연에 호응하려고 생각하면 강연은 실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강의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내 강의에 동감해서 자기의 생활에 유용하게 쓴다면 그것이 유익하다. 예,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뇌에서는 엔돌핀, 그 다음에 혈압이 잘 통하고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아드레날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마시고 히스테리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대만에 혈압이 안 통하고 혈압 안 통하면은 저혈압 고혈압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방법에서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해를 넘기지 않습니다. 왜? 그 해를 넘어보면 그게 계속 넘거든.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걸 지난해 해소해보고 털어버려. 네. 그 다음에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의 4가지 법칙. 일정량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다 한 사람이 있지만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왜 1시간이냐면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3가지 요소가 이것이 완전히 분해가 돼야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30분까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그게 되는데 소화가 되는데 지방질은 30분 이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의료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은 그때부터 지방질이 유래되기 시작해서 그것이 에너지가 된다. 쉽게 말해서 쇠고기를 먹으면은 쇠고기의 기름기는 31분 이상 운동을 해야 그것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돼가 기운이 된다 이깁니다. 운동 안 하면 그 쇠고기 먹는 게 다 허전입니다.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시간 운동이라는 것이 1시간을 하면 그러면 뭐 1시간하고 2시간, 3시간 하면 되나? 천만의 말씀. 1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다 왜 됩니까? 다 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운동하면 더 소화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왜 합니까? 이미 저쪽에 에너지화 된 걸 갖다가 새로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하지요? 네. 그러니 1시간 이상 운동도 하면 피곤한 이유가 바로 그깁니다. 마라톤 선수가 2시간 15분 동안 달리고 나면 뭐예요? 설탕 먹으면 안 먹으면 쓰러져요. 바로 그깁니다. 그러니 2시간 이상 운동하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만보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6km, 만보는 빠른 걸음으로 6km를 걷는데 이것이 하루에 1시간 운동량하고 똑같다 이깁니다. 그 다음에 정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동을 하는데 오늘은 새벽에 했다가 내일은 아침 먹고 했다가 모레는 점심 먹고 했다가 그 다음 날은 저녁 먹고 했다가 이거 안 된다. 예. 어디 해야 되냐? 반드시 운동할 때는 그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된다. 하여튼 그 시간에. 왜?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유명한 배꼽시계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12시가 딱 되면은 우리 대뇌에서 야 침략자가 들어온다. 전부 위장에 모여라 하고 신경에게 명령을 다 이룹니다. 그러면은 모든 신경이 어디 옵니까? 위장에 쫙 모여가지고 대기하겠습니다. 들어오기만 들어봐라. 완전히 메카로 시켜볼게. 이래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 12시가 딱 돼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왜 돼요? 이상하다. 와 안 들어오노. 저끼리 야 들어올 때 되는데 와 안 들어오노. 안 하게 시끄럽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쪼르륵 소리가. 그래 옛날 어른들이 뭡니까? 전심을 먹을 때가 안 되면 뭐라도 먹어라. 물이라도 마셔라. 콩이라도 먹어라. 그러면 뭡니까? 위장이 정상적으로 운동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안 되는데 안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네. 반드시 정상. 그 다음에 지속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운동할 적에 한 일주일간 아령 사 들고 야
그좀 많이 붙였지. 천만에. 최소한 운동을 몇나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복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종류의 운동을 계속해라. 하루는 마력했다가 하루는 몇개 들었다가 하루는 공동했다가 하루는 달리기 했다가 하루는 등산했다가 이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그게 지속적도 안 되고 아무 다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매일 똑같은 운동을 1시간 이상 어떻게 해라? 3분 이상 같은 시간. 이게 4가지 운동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아까 이야기했죠. 음식 중에서 음성과 양성이 있고 양성 음식은 햇빛을 좋아하는 거고 음성 음식은 물을 좋아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고구마와 감자가 좋다는 것은 고구마와 중성은 그건 음식은 대체로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성 음식, 뿌리 음식을 많이 잡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요. 그 다음에 의식동은 이렇게 하는 건 많이 들어봤죠. 운동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일쾌, 십소, 백서, 천덕, 만보, 운동의 생활화. 이걸 많이 들어보셨죠? 일쾌는 뭡니까? 하루에 화장실에 한번 가라. 네. 여러분들 만병의 근원이 뭔지 알아요? 숙변입니다. 숙변이 뭐예요? 변비입니다. 네. 여러분 하루에 화장실에 한 번 대변 못 보는 사람은 대장에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시간에. 네. 그 다음에 십소라는 것은 뭡니까? 10번 웃어라. 네. 웃기 싫거든. 거짓말을 하고도 웃어라. 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뭐야? 웃으면 행복해 오는 거야. 네.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은 웃으면 인색하지요. 그것도 하루에 웃기는 웃는데 비웃는 게 8부이랍니다. 안 되죠. 정말 웃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서. 글자 100자 썼어요. 네. 왜? 여러분들 의식을 잃은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어디요? 손끝과 발끝입니다. 그러니까 손끝과 발끝은 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루에 100자 이상의 글씨를 쓰면은 절대로 치매 안 걸립니다.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예, 쓰세요. 장난이라도 쓰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도. 또 시력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 그러니까 보고 듣고 네,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글자 천자 읽으세요. 그 다음에 마음보 이거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7방용.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병이 났다. 그러면은 내가 그 병을 어떻게 번식했느냐. 주로 손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손이냐? 자, 수지요법.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 했죠. 근데 보통 손은 야, 네 손 좀 볼래? 네 손 좀 뭐라 하면 야하고 손 끊는데. 네? 그래도 뭐 이래놓으면 뭡니까? 내 손 써놨대. 어린아이 크는 게 다 모르고요. 어머니 손 끝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손에 우리의 건강이 있는 겁니다. 손에. 이 손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장갑을 만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 왜 손이냐? 여기 해놨죠. 손은 인체의 측편 중 하나다. 손발, 귀, 눈, 입, 혀, 얼굴들이 전부 우리 인간의 축소판인데 도중에 손이 제일 치료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일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발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에 하는 사람은 홍채하기를 하죠.
홍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병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치료하는 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가 설명하지만 우리가 손을 갖다 대면 된다 얘기를 아무런 도구 없이 갖다 대기만 잡으면 치료가 된다 얘기입니다. 그럼 원리가 어떠냐? 첫째, 내장 체벽 반사, 체벽 내장 반사, 내장 체벽 반사. 예, 이게 뭐냐면 내장 체벽 반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열두장부에서 병이 나게 되면은 그 병이 난 증상들이 어디에 나타난다? 우리 피부에 나타납니다. 피부에. 어떤 특으로 나타납니까? 질과 형과 색과 동으로 나타납니다. 예. 색동형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를 딱 만났으면 야, 니 얼굴 좋네 가면 뭐를 보고 가는 겁니까? 얼굴에 기름기가 쫙 풀리고 화색이 돌면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굴색이 확 말라가지고 버섯개가 피고 바삭바삭하다 하면 뭡니까? 야, 니 요새 내가 보나 이카죠? 왜? 질입니다. 매끄러우냐? 용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 다음에 혈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절염 걸리면 대바로 어디 됩니까? 손이 이렇게 막 까꾸려지고 그렇죠. 네. 허리가 나이 많으니까 허리가 굽죠. 다리가 삐뚤어지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혈입니다. 그 다음에 색은 무엇입니까? 병이 육장육부에 병이 생기면은 피부에 색깔이 나타난다. 간 나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초록색이죠. 심장이 나쁜 사람은 얼굴이 붉죠. 위장이 나쁜 사람은 얼굴이 노랗죠. 폐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하얗죠. 그 다음에 신장이 나쁜 사람입니까? 얼굴이 검습니다. 이 색으로 분별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에서 환자들을 관리하시다가 이 색깔을 잘 보시면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진행되다가 피부 색깔이 꺾게 되면은 어떻다고 생각이 듭니까? 죽을 날이 갔다 왔구나. 예,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내장이 체벽에 반사되고 체벽에 반사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 조치를 합니까? 치료를 하죠. 약을 바르든지 이러든지 마사지를 하든지 이러면 뭡니까? 그것이 또 어디 내장에 전달됐다. 그래가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 어머니들이 뭡니까? 아이들 배 아플 적에 넷소에 약소에 딱 하고 배 아프게 그때 났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그것이 자극에 대해서 위장에 조절을 해주고 병이 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또 최고는 이것이 피드백이 돼서 병을 치료해줄 수 있다. 어디다가? 손에다가 치료해줍니다. 그러면 손에 어떠냐? 내장에 병이 난 것이 우리 손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에 나타나는 질병의 부위에서 치료를 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내장에 똑같은 방법으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 내장 반사가 돼가지고 그것이 손에서 치료한 것이 내장이 치료된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냐? 손과 장부는 어떠냐 하면은 수지요법에서 14기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자를 보시면은 기록해서 나중에 뒤에 가서 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우리 수지의 14기맥. 몸에 기가 흐르는 맥이 14군데가 있습니다. 각 장부에 12개에서 1개씩 12개죠. 그 다음에 정면 중앙과 측면 뒷면 중앙에서 한 기맥, 인기맥과 도기맥이 올라가니까 두 개 다 뭡니까? 14기맥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7개, 손등에 7개의 기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거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앞뒤로 6개, 네? 다리에 앞뒤로 6개, 네? 다리에 12개, 그다음에 뭡니까? 몸에 전부 12개의 맥이 흐르는데 이것이 어디로? 우리 손에 그대로
12개의 맥이 흘러간다 이겁니다. 이게 14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아플 때 여기에 맞추면 되는 것을 어디에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뭡니까? 손에 맞추면은 여기에 맞추는 게나 손에 맞추는 게나 똑같아요. 조금 이해가 쉽게 되죠? 그래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은 자 김에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게 나중에 책에 보면 요게 기맥 처방이 14기맥에 대한 조변표가 쫙 나와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한번 보여주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거는 그럼 어디다가 하느냐? 치료하는 점은 여기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첫째는 앞통점에 치료를 합니다. 앞통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내장에 병이 나면은 그것이 반드시 손에 아프게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가 손을 딱 펴보세요. 그 다음에 뼈에 딱 맞추고 뼈에 딱 맞추가 어디가 아픈 사람은 뭡니까? 내장이 나.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합니까? 여기다 치료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손바닥을 무심코 이래 맞추다가 혹에서 손을 못 댔던 데로 아프다 하면은 혹에 해당되는 장부가 그러면 거기다 줘버리는 건데 허리가 아픈 사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보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잡고 줘버려보세요. 허리 되게 아픈 사람이 손도 못 대. 그러면 허리를 줘버리니까 이거 뭡니까? 여기다 줘버리면 허리가 나가는 거야.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러면 어딥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양다리고 여기 팔이죠. 그러면 여기 발목입니다. 여기 무릎입니다. 무릎 아픈 사람은 여기 양쪽 무릎에 대면 맞는다. 이게 앞통점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수행해보세요. 어깨 아픈 사람은 네, 어깨 아픈 사람은 여기고 각 부위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응점이라는 것은 장부의 상응점이 이 손바닥 14군데에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맞추면은 상응점이 되고 그 다음에 14계명론인데 14계명론은 맥이 되는 데를 전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장부에 있어야 되고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이게 오침천왕처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채침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채침에 5군데의 중요한 혈자가 있습니다. 이건 채침 환자들이 절대로 잘 안 놔두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 아니면 침 나가는 일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적으로 침 따러 가다가 한 번 딱 맞아보고 안 나보다 가져가세요. 왜? 그 침전한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증상입니다. 왜? 침은 반발에 놔야 됩니다. 그게 근데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한의사로 와서는 내가 비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다른 데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 서지지만 사람이 한방의사한테 입사 얘기를 들었고 왜냐하면 그래 보고 나면 다음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고 한약 안 되어 보니까 쉽게 말해서 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 10,000원 주고 침낭가 나서 놓고 나면 돈 10,000원 위에는 생긴 게 없이 있겠네. 그건 여러분 나중에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침다리가 5개가 있는데 그 채침을 놔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수지에도 앞뒤로 1230개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지침 잘 보시면 새까맣게 해놨죠? 그거 다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어디를 합니까? 전부 5개래요. 요 손가락 5개, 여기 6개, 여기 6개, 여기 6개, 여기 6개, 요게 14개의 5개의 자리에서 60개의 혈자리를 조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낫는다. 쉽게 말해서 이런 오치처방이라는 것은 손바닥과 자 여기입니다. 여기
손바닥에 있는 인맥의 자리고 여기 손바닥 아래에 있는 5개의 혈자리입니다. 이건 C라는 것은 이거는 기호들인데 각 기명에 C는 배고 그 다음에 K는 심포고 G는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맥이고 요거는 폐기맥이 여러 가지고 요거는 심통계 중앙에는 심통이고 요거는 심장기맥이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심장이 나쁠 때는 요 5개의 열 중에서 2개만 치료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폐가 나쁠 때는 5개의 열 중에서 요 2개만 딱 골라면 되거든요. 이게 오지처럼의 그게 여기입니다. 요거는 책자에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팔에 요거는 팔이니까 요거는 팔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팔에 요서 5, 6개를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하나, 둘, 3개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3개죠. 그러니까 팔의 앞면 부분에 3개, 그 다음에 요거는 다리의 앞면 부분에 3개. 그러니까 다리의 앞면 부분에 다리의 앞면 부분에 3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면 이겁니다. 뒤에입니다. 뒤에 3개. 그 다음에 요거는 팔의 뒷면 부분에 또 3개죠. 그럼 요거는 다리의 뒷면 부분에 3개. 그 다음에 요거는 다리의 뒷면 부분에 3개. 그러니까 손가락의 앞에 6개, 팔에 6개, 다리에 6개 앞뒤로. 다리에 앞에 3개, 그 다음 뒤에 3개 이래서 그렇게 된다. 이 부분을 지혜해 주면 되고, 우리는 다리에 할 필요 없이 어디다가 손에다가 놔주면 된다. 알겠습니다. 채취하는 사람은 다리에 놔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여기 보세요. 12개맥이 손바닥에서 6개맥, 3개, 다리 3개, 손등에서 6개, 팔에 3개, 다리 3개씩 흐르고, 팔과 다리에는 안쪽에는 음부기맥이 팔에 3개, 다리에는 다리 3개, 그리고 바깥 부분은 양부기맥이 팔에 3개, 다리에 3개씩 흐르고, 몸 중앙에는 앞쪽 중앙에는 인맥이, 뒤쪽 중앙에는 동맥이 흐른다. 각 장부의 오셨지만은 제가 책을 낼 때는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장이 나쁘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양의사들은 뭐합니까? 위장만 치료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장부는 애도 장부가 서로 어떻게 됐어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장과 관계되는 장부가 반드시 상승장부가 있고 뭐입니까? 상승장부. 그러면은 오지처럼은 위장에 관계되는 2개하고 그 다음에 상생장부는 병이 났을 때는 아들, 그 다음에 내가 약할 때는 어머니, 그래서 1개씩 해주고 상급장부는 자기를 누르는 장부를 또 1개 해주면 몇 개입니까? 전부 4군데 점을 찍어줍니다.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간이 나쁩니다. 그러면 간이 나쁜 사람은 나중에 납니다. 기본만큼 수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침을 놓는 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렇게 4군데를 요렇게 열어내놨죠. 요거는 요렇게 해놨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좀 올라가니까 요렇게 찍어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걸 갖다가 살아버립니다. 사람은 억대 나갔다. 키가 너무 세니까 억대 나고 요렇게 하는 거는 올라가는데 요렇게 들었다는 것은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4군데 하나, 둘, 셋, 넷. 간이 나쁠 때는 여기가 간이니까 여기에 2개, 다른 장부에 상생장부에 2개씩
이렇게 찔러주면은 간선방. 선바자. 선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방에 가서 김찰마도 보신 분들 알죠? 그래서 김찰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은 간실입니다. 간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간실이라는 것은 간이 나빠져도 병이 나빠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봅니다. 당신은 간흥이다. 간흥이라는 것은 간이 약하다. 그래 이제 답이 나오죠. 간선방은 뭐냐면 간이 병이 났을 때 치료해주는 방법이 간선방이고, 간전방은 간이 약할 때 치료하는 방법이 간전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좀 풀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보팅철라에는 각 점에서 중요한 목의 열자인데 정적인 상태의 장과 상승과 산업장으로 동시에 기록, 모사해준으로 기록의 효과를 증거시키는 것인데, 맥진으로 제첨업무가 장부의 허세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는 장부가 약한 상태고 실은 장부가 정적인 상태인데, 장부의 허세를 따라 정방일 때는 정방, 허일 때는 전방, 실일 때는 선방을 처방해주고, 해오면은 해가 허다는 것은 뭡니까? 해가 약하다는 것이고, 해가 실이라면 해가 병이 났을 텐데, 해가 약하면은 해 전방, 해 실이면은 해 선방을 해준다. 그러면은 보사라는 것은 뭐냐면, 보라는 것은 윤류방향과 동일방향이고, 사는 것은 윤류방향과 반대방향이고, 그러면 문제가 윤류방향이라는 것은 뭐냐? 내게 해를 때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자, 이렇게 지금 빨간게 지금 화상 변했죠. 올라가는 것이 유조 방향은 여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여기 유조 방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조 방향과 반대 방향 것은 내리가는 거고, 유조 방향과 같은 방향 것은 같은 방향으로 45도 앞으로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치면 저기하고 90도 넘게 되는데 이렇게 찍어주면, 그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린다 모이면 실제로 실수를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장국의 모두를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폐가 약하면 폐, 다리 약하면 간, 심장이 약하면 심장, 이렇게 해서 이 독배를 보면은 치료할 수 있도록 책자에 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열을 담고 해놨고,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이 까만 점 해놨죠. 여기 뭐겠습니까? 수지에서 침을 놓는 자리입니다. 기본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수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수지 침을 가지고 요 자리만 찍어줘도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치료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네. 요거는 손바닥이고, 요거는 뭡니까? 손등입니다. 그래, 여러 끼면은요, 수지를 한 손에 50개 정도 수지침을 꼽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오른손, 남자는 왼손. 양손에 다 해줘도 좋지만은, 양손에 다 하면 좀 과부하고 됩니다. 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수지를 하면 좀 배워 갔다가 나면 쳐줄 때, 주사 맞고 온 사람 수지 해줘고 막 고생 뭡니까? 쓰러질 겁니다. 굉장히 또 충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요 다리하고 요 다리에 힘을 놔두면은 여러 뇌 건강에 대한 치료가 된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특별하게 나쁠 때는 나쁜 데가 있으면은 12장부 중에서 골라가지고 병이 났으면은 성방, 약할 때는 뭡니까? 정방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수리에서는 맞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그래, 우리는 텔레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내 손에 들어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 하면 됩니까? 운전대 들고 세렸다만 빨리만 갑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입니다. 수지를 저는 20년이지만 여러분 이 일은 몰라도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었어. 내가 실제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인물 중에서 여러 여러분들 치매 강의 되죠. 치매 제도 몇 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치매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선천적이 아니고 예방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러니까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예방은 뭐냐면 내가 첫째 전하세요. 백두산, 백두는 뭡니까? 백두 숫자죠. 이걸 그대로는 뭡니까? 백두산, 100세 시대에 100살까지 살려면 여러분들이 부제를 붙여놨죠. 걸으면서 하고 이거 결론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가장 쉬운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렵습니다. 하루에 만복 여러분들 다 실현하는 사람 중에 몇 사람 안 됩니다. 저는 뭐냐면 밥은 한때 굶어도 다음 때 또 많이 먹으면 되는데 운동은 하루라도 없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 손좀 다 내보세요. 박수 한번 치워봅시다. 시작 올라갑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옥수가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예방의 중요한 기본탑입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깍지를 꽂세요. 반대로 딱 펴세요. 그 다음에 손으로 깍지를 하는데 오늘 엄지손가락이 어쩌려고 이렇게 딱 쥐세요. 이렇게 또 펴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 왜 이랬습니까? 왼손이 이렇게. 왼손.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세요. 이거는 기체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텔레폰하니까 기체 좀 많이 하시죠. 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쫙 내리면 귀가 나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쫙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쫙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쫙 나갑니다. 또 한 바퀴씩 돕니다. 이렇게 샤워를 해서 한 번씩 하십니다. 야, 손 이렇게 내보세요. 이 손을 이렇게 주세요. 한쪽 손을 이렇게 펴고 한쪽 손을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 하면 요거는 하나 하면 어려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요. 마음대로 되면 3개월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 자연적으로 되면요 절대로 치면 안 돼요. 그래 가면서는 뭡니까? 이걸 더 발전하면 합니까? 그래
나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내려온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 누구 가서 세도나 가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는 땅이 전부 황토고 황토가 사람이 좋다는 게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장부는 세계 우주의 길은 다 밤되면 잡니다. 언제부터 생깁니까? 자시부터 12시부터 2시 사이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에 성장합니다. 언제 올립니까? 4시부터 5, 6시 사이에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할 때입니까? 4시부터 6시 사이에 우리 어른들이 새벽에 정수기도 넣고 이는 이유가 우주의 길을 왜 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얘기입니다. 안 받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교가 돼도 기 없으면 큰일이에요. 길을 살리세요. 여러분 사는다. Now and here. Now and here. 지금이 최고의 여러분들이 젊을 때이고 여러분께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도로 활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박영일 교수님 건강 강좌 잘 들었죠? 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사람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그건 남의 것이 되어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자기한테 딱 맞는 거 골라가지고 실천에 옮겨서 100세 시대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음악교회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목요일 11시에 이 강좌를 개설합니다. 한 학기에 3만원씩만 내시면은 3주 12주 동안 이 강의를 배울 수 있으니까 피해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네, 오시면은 그리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름방학 동안에 교사들을 위한 특강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때 강원 나가시면 여러분들 오시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달만 하면 자기 뜻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양 강좌는 없습니다. 9월 초순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또 이어지니까 오셔서 그래도 뭐 얻어가시는 게 있지 싶습니다. 조금만 도전을 하시고 마음만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니까 앞으로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기 이제 18강으로 18번 교양 강좌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 매번 얘기입니다만은 이 교양 강좌를 끌고 나가기 위해 가지고 수고를 하시는 우리 명예회장 이정명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교양 강좌가 뭐 아시다시피 전년도까지 해오던 토요 강좌 이거를 이제 주중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토요 강좌 때는 한정된 토요 강좌 수강 회원만 주로 참여하는데 이 지금 그 교양 강좌 순회로 하는 이유는 전 회원님들에게 교양 강좌 할 때마다 1교시는 문화재 공부 우리 문화재 공부를 오르게 놓치지 않고 18번이나 우리 했습니다. 동영상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 문제 회원님들 중에서 강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2교시는 전부 교양 강좌 우리가 명사들 우리가 초빙해서 이렇게 좋은 이제 유익한 그 강좌를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참여하는 연인이 40-50명 이상 지난번에는 뭐 거의 한 80명 가까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찰이 되고 이제 전반기 해보니까 확실히 성공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도 강사님 모시고 같이 전심을 나누실 분은 이렇게 송원식당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시면은